무술에서 기란. 무술에서 기라는 건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 몸의 분자 구조를 단단하게 만드느냐, 물렁하게 만드느냐, 사람이 운동을 하는 이유기도 하고, 신체를 단련해서 튼튼하게 만드는 그런 거기도 해요. 하지만 어느 정도 한계가 있죠, 그죠? 체질에 따라서, 일명 유전자에 따라서 사람이 크는 한계가 있어요, 그죠? 얼마 전에 이야기했던 그 오버클럭 할 때 메가헤르츠가 부품마다 다르듯이 사람도 자기가 담을 수 있는 어떤 기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 신체가 크면 뭐 아무래도 많이 담겠죠. 하지만 신체가 크면 기도 많이 들어가야 되죠, 그죠? 그런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어요, 그죠? 보통 기수련을 한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우리 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기라는 건 그러니까 우리 뇌에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하얗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뇌를 직접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동물의 뇌라든지 뭐 이런 거 뇌 이렇게 해부학 사진을 보면 뇌는 붉은 뇌가 거의 없어요. 뇌는 하얘요. 즉 피가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기수련을 하게 되면 뇌에 피가 그 하얀 뇌가 붉게 피가 돌아서 우리 뇌에 있는 기능들을 활성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뇌를 5%도 채 못 쓴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너무 많이 쓰면 살짝 미쳐버리기도 하죠. 그 미쳤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안 보이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뇌에서 환상 같은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보이지 않는, 즉 어떤 거냐면 인간은 초음파를 못 듣잖아요, 그죠? 근데 강아지나 동물들은 그 호루라기 초음파 부는 호루라기를 불면 듣고 따라오죠.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범위를 넘어선, 인간의 주파수대를 넘어선 걸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못 듣는데 이 사람은 듣는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다르니까 미쳤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보통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은 무당, 한국에서는 무당들이 그런 일들을 많이 일어나죠. 근데 그 사람들 보면 뇌에 기가 집중이 돼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제 소위 말하는 신을 받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뇌에 집중이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제 무도인의 기. 뭐 요즘 뭐 UFC도 있고 뭐 K1인가? 뭐 그것도 있고 뭐 많죠. 격투기 많죠. 뭐 올림픽에도 태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기가 세면 스피드가 떨어져요. 기가 약하면 스피드는 빠르지만 타격 이제 데미지를 얼마 못 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강목으로 뒤통수를 후려치는 거랑 대나무 회초리로 이렇게 때리는 거랑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강목으로 뒤통수를 치게 되면 기절하겠죠, 그죠? 근데 대나무로 뒤통수를 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냥 따끔하겠죠, 그죠? 그런 거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기가 약하다라고 하는 거는 잘 흔들려요. 잘 흔들리고 스피드하지만 잘 부러지진 않아요. 근데 강목은 단단하긴 하지만 잘 부러지죠, 그죠? 그 중간 형태가 가장 좋은 거예요, 그죠? 그럼 기를 많이 모으면 큰 근육보다 장 근육을 만드는 게 뼈가 덜 다치죠, 그죠? 몸이 단단하니까 질기게 만들어야죠, 그죠? 그게 탄소섬유 원리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죠? 탄소섬유도 처음에 까만색 그만 있을 때는 부드러워요.
까만색 실 같은 거, 유리솜이 비슷한 거만 있을 때는 부드러워서 이렇게 붙죠. 꺾이기도 하고. 그러다가 그 폴리에스테르 같은 하얀 투명한 액체, 그걸 바름으로 인해서 딱딱해지죠. 그러면서 이렇게 딱딱하면서 질겨지죠. 그렇게 만들어야지 강해지는 거예요. 너무 딱딱하면 잘 깨진다. 하지만 이길 수는 있다. 잘 깨지긴 하지만 이길 수 있고 빨리 붙죠. 이런 무술인의 기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해 놓은 게 되게 많아요. 뭐 나루토 같은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RPG 모델 뭐 그런 거에도 많이 나오고, 이 기라는 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참 드래곤볼 같은 거에도 나오고. 드래곤볼을 보면 여러분들이 우습게 볼 게 아니고, 거기에 보면 이렇게 굉장히 기를 이렇게 잘 표현을 해놨어요. 기 수련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단계를 이렇게 잘 해놨어요. 정리를 잘 해놨어요. 드래곤볼만 쭉 봐도 만약에 이렇게 똑똑하신 분은,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은 드래곤볼만 봐도 아마 어느 정도 이렇게 그렇게 되긴 힘들죠. 되긴 힘든데 기술련을 하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사람이 이렇게 날아다니고 뭐 그러겠어요, 그죠?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하늘을 날아다니고 이런 거는 조금 힘들긴 할 거예요, 그죠? 물론 그것도 어떤 그 중국 무술에 보면 뭐 경공술 이런 게 있다던데, 그러니까 점프를 많이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점프를 오래 하는 거죠. 뭐 어떤 힘에 의해서 점프를 오래 하는 거지, 하늘을 날아다니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죠? 뭐 신선들도, 중국의 신선들도 학을 타고 다녔다, 용을 타고 다녔다 이런 걸로 봐서는 하늘 날아다닌 건 아니에요, 그죠? 손오공도, 실제 서유기의 손오공도 군두원이라고 구름을 타고 다니죠. 구름을 타고 다닌다는 건 뭐겠어요? 그만큼 몸이 구름보다 가볍다라는 거죠. 연기보다 신체가 더 가볍다라는 거죠. 아무튼 하늘 날아다니는 건 좀 황당한 건 빼고, 제가 이렇게 본 건 개왕권. 근데 거기서는 이렇게 막 정말 뭐 초스피드로, 만화니까 초스피드로 이렇게 막 다니고 이러는데, 그런 걸 빼고 인간의 범주에서 개왕권 같은 그런 걸 쓰게 되면 기가 위로 확 올라오죠, 그죠? 거기서도 보면 손오공이 쓰긴 쓰는데 오래 못 쓰죠. 몸이 무거우니까. 그런 식으로 그 파이터들, UFC 같은 파이터들은 몸을 대회 전에 그런 상태로 만들어야 돼요. 그게 익숙해지게 만들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 상태에서 스피드가 붙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힘들죠. 그러니까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거기 수련법에 보면 왜 20kg짜리 거북이 등껍질을 등에 메고 이렇게 무천도사 집에서 달리고 그러잖아요, 그죠? 뭐 그런 게 다 마찬가지예요. 중력을 이렇게 중력을 몸에 가한 뒤에 그 중력을 가하는 걸 벗어내면 몸이 훨씬 스피드가 붙는 거죠, 그죠? 우리의 발목에 모래주머니 달고 다니는 뭐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죠? 좀 덜 다치게. 그 예전에 그 소림사 같은 데서 그 물찌개 나르고 그러잖아요. 그게 다 그거예요. 그렇게 매일같이 수련을 꾸준히 하면 몸이 그 물찌개를 안 지었을 때 체력과 스피드가 길러지는 거예요, 그죠? 제가 이 그림을 왜 그려놨냐면, 쉽게 예를 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기라는 게 어떤 건가? 이게 태양광 충전기예요, 그죠? 이게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이에요, 그죠? 이걸 이제 사람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전기 코드를 꼽아서 충전을 하지 않으면 배터리가 조금씩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충전을 할 거예요, 그죠? 그럼 태양광 충전, 그 전원이 아니고 태양광 충전기로 충전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조금씩 충전하겠죠, 그죠? 조금씩. 그래서 여기 조금씩 충전이 될 거예요, 그죠?
여기에 스마트폰에 충전이 조금씩 되긴 되겠지만 많이는 안 되겠죠. 자, 그 상태에서 이 여기 게임을 하든지 전화를 하든지 인터넷 검색을 하든지 영화를 보든지 해버리면 배터리가 쭉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죠? 들어오는 것보다 줄어들 거예요. 그죠? 기술연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에너지를 모으는 게 아니라 에너지도 물론 모아야 되지만 이 에너지를 밖으로 새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 몸에 그 아침에 받은 태양의 양전자를 내 몸에 얼마나 안 쓰고 저장해 두느냐, 그게 핵심이에요. 그렇게 해서 60년 정도 수련을 하면 보통 무협지에서 표현하는 걸로는 일갑자가 모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거기서도 기수련하는 사람들의 문제점이 뭐냐, 아침에 해를 보고 열심히 명상하고 무술 훈련하고 단련해서 몸에 기를 모아서 집에 와서 잠을 자버리면 아침에 일어나면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면서도 계속 기를 몸에 저장할 수 있는 절정 기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조금씩 쌓이는 거예요. 만약에 이 요령을 터득을 하게 되면 60이 되기 전에도 항상 배터리에 충전이 가득하겠죠. 그죠? 지금 기를 흡수하는 거는 일광욕이라고 해요. 태양에게서 받는 게 있고 음식에게서 만든 게 있고, 음식을 먹어서 만든 게 있고, 그죠? 태양을 받아서 하는 게 있고, 뭐 어떤 사람 좀 달라요. 어떤 사람은 기수련을 하게 되면 정신이 되게 맑아지고 몸이 되게 가벼워진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몸이 좀 무거워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제가 좀 기가 빠져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기가 이렇게 위로 올라오면 여기가 머리 쪽으로 이렇게 올라오면 몸이 무거워져요. 그죠? 허리가 꺾이죠. 허리가 이렇게 꺾이죠. 그죠? 보통 운동을 하는 이유가 기를 이렇게 아래쪽으로 모으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기를 위로 올리기 위해서 운동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위로 이렇게 올려야지 기가 빠져나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러니까 중력의 힘에 의해서 기가 이렇게 밑으로 모여 있대요. 그러니까 차가운 사람들, 그러니까 태음인들은 기가 밑으로 이렇게 몰려 있대요. 그래서 운동을 매일같이 해서 기를 이렇게 계속 위쪽으로 올라오게 만든답니다. 컨디션을 끌어올린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 이야기예요. 그죠?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배에 살이 찌죠. 그죠? 상체에 있는 오장육부가 작동을 제대로 안 해서 음식을 많이 먹게 돼요. 그죠? 그래서 살이 쪄요. 이 사람은 매일 같이 운동을 해서 다리 쪽에 있는 기를 위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죠? 근데 또 서양인 태양인은 여 위쪽에 이미 기가 올라와 있어. 운동을 안 해도 이미 올라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체 운동을 해야 되죠. 양인은 상체 운동, 양인은 하체 운동, 음인은 상체 운동을 해야 몸에 이렇게 밸런스가 맞죠. 다 무조건 상체 운동, 무조건 좋다고 상체 운동, 무조건 좋다고 하체 운동만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체질을 봐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 스마트폰을 빠르게 충전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대용량 배터리가 있으면 쉽게 충전을 하겠죠. 그죠? 만약에 누군가가 기수련을 해서 일갑자를 모았다. 만약에 뭐 6, 70 정도 되는 할아버지, 자기가 평생 수련을 해서 어떻게 일갑자 정도의 기를 모았다. 대용량 배터리를 가득 찼다. 자기가
그런데 늙었어요. 그죠? 나이가 사람은 늙으니까. 물론 세포 재생을 해서 동안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나이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렇다 보니 이 사람에게 이 대용량 배터리를 건네주면 이 사람은 배터리가 이렇게 쭉 올라가겠죠. 배터리가 이렇게 쭉 올라가서 가득 차겠죠. 그죠? 금방 차겠죠. 그래서 최소한 몇십 년 동안은 큰 걱정 없이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한동안은. 그리고 충전하고 좀 아껴 쓰고 이러면 할 수 있죠. 그죠? 그런 거예요. 그죠? 기라는 건, 근데 사람은 좀 달라서, 식물이나 이런 거랑 좀 달라서, 근데 꼭 햇빛을 안 봐도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수준이 올라가면 햇빛을 안 봐도 기를 모을 수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 달마대사 같은 분들, 그 동굴 속에서 수련을 면벽 수련이란 걸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게 어떤 거냐면 동굴 같은 데 들어가서 계속 이렇게 가부타 틀고 기수련 하는 거예요. 기를 안 쓰는 거, 기를 계속 모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느 정도 급이 되니까 이제 굳이 태양을 안 봐도 충전이 되는 거죠. 분자 사이를 뚫고 들어오는 그 에너지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올라가면, 근데 그렇게까지 안 되면 직접적으로 태양의 기를 받는 게 가장 좋죠. 그러니까 본인이 양전자인지 음전자인지 운동을 딱 해보고 하는 게 좋아요. 그죠? 만약에 뭐 무술가다, 만약에 무슨 대회에 나가는 사람이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니까 스피드가 떨어지지만 한 방에 보낼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격투 대회에 막 코피 나고 이러면 와 저거 아프겠다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맷집이 좋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생각보다는 안 아파요. 그쪽은 놀래는 거죠. 그죠? 깜짝 놀래죠. 발이 와서 얼굴을 차면 깜짝 놀래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안 아파요. 근데 유리턱이라고 하는 사람들 있죠. 권투 같은 거 보면 이렇게 한쪽 턱을 손으로 가리고 주먹을 날리죠. 왜냐면 그 사람들이 턱이 약하니까, 턱을 맞으면 그냥 게임이 끝나버리니까 턱을 이렇게 막고 주먹을 내밀죠. 이제 방어를 하고 온 거긴 하지만, 이게 그러니까 상체가 약한 사람들, 그러니까 서양인들 보면 기가 하체로 쏠려 있기 때문에 상체가 빠르기는 하지만 약해요. 그죠? 상체가 빠르기는 하지만 되게 약해요. 그래서 권투 같은 거 보면 물론 이게 한 방에 KO 시키는 것도 있긴 하지만 막 하루 종일 때리죠. 그죠? 하루 종일 한 방 맞고는 잘 안 끝나죠. 그죠? 막 13라운드 14라운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하루 종일 때리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야 이 다리에 있는 에너지가 위로 올라와서 회초리가 강목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올라와서 회초리가 강목이 됐을 때, 그때 한 방 맞으면 이제 KO가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그 대용량 배터리하고 그냥 스마트폰하고 만약에 싸웠다. 그죠? 만약에 그랬을 경우 이쪽 사람이 굉장히 무거워요. 그러니까 이 가벼운 사람이 와가지고 와다다닥 때리면 뭐 이긴 것처럼 보일 수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만약에 그 심판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약간 무제한, 그냥 일반 우리가 그냥 무협지 같은 데 나오는 그런 싸움이었다면 이 사람이 필이 질 거예요. 기가 다 빠져버릴 테니까. 나중에 계속 싸우면 심판이 만약에 안 말리고 막 15라운드 16라운드 이렇게 가잖아요. 막 보고 차고, 그러면 이 사람이 이기죠. 지칠 테니까. 이 사람은 하면 할수록 지칠 테니까 별로 안 아파요. 생각보다.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딱 어딘가를 포인트를 노리고 한 방을 때려버리면, 만약에 이 사람이 선제 공격을 해서 이 사람을 한 방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딱 때렸다, 그러면 거의 100% 이길 가능성이 100% 높아요. 이 사람이 이제 무술을 많이 해야 되겠죠.
지금 중국의 뭐 무술들, 지금 중국의 여러 가지 무술들하고 뭐 권투나 이런 거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대결하는 그런 게 나오는데 전 좀 이상하게 봐요. 저 정도는 알 텐데, 그죠? 저 정도는 알 텐데. 그래서 이제 이소룡 씨가 절권도를 만들었는 것도 그런 것 때문에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죠? 더 이상 이 옛날 중국 무술로는 세계 무대에서 상대가 안 된다. 이걸로는 이기기 힘들다. 그래서 절권도를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장단점을 모아가지고 새로운 걸 만들었을 수도 있어. 이 정도는 안 된다. 근데 이렇게 보면 그 중국 무술에는 외곽권이 있고 내곽권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외곽권은 우리가 UFC나 무에타이, 태권도 이런 거 같이 신체를 단련하는 그런 무술이 있고, 내곽권은 이렇게 배터리 같이 기를 모아서 이 기로 인해서 상대방을 타격을 입히는 뭐 일종의 그 옛날에 그 용서야라는 만화에 나왔던 통배권 같은 거, 뭐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지금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도 기술련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기술련은 몸이 무거워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기술련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태극권을 아침에 체조처럼 그렇게 하지만 몸에 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동작만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죠? 몸에 기가 없는 상태에서 동작만 하다 보니까 그 무술을 이 무술을 만든 사람의 어떤 그걸 모르는 거예요. 못 느끼는 거예요. 그 몸에 기가 있어야지 이 동작하고 연결해서 어디 뭐가 될 텐데 그냥 동작만 연결하니까 외곽권을 익힌 사람한테 그냥 지는 거죠. 그죠? 싸움에 느리니까 스피드는 떨어지는데 내공이 없어요. 그죠? 내공이 있으면 어떻게 팍 찰 텐데 내공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힘든 게 아닌가 싶어요. 그죠? 그러니까 몸에 기가 없는 상태에서 태극권은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걸 하는 태극권이 느린 이유는 그거예요. 기를 빠르게 회전시키면 혈이 꼬이기 때문에 동작이 느린 거예요. 천천히 하는 거죠. 그게 이유예요. 그러니까 태극권은 UFC나 복싱이나 태권도처럼 동작을 빠르게 해서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내 몸에 있는 기를, 에너지를 밖으로 끌어내서 타격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먹으로 때려서 타격을 주는 게 아니라 내 기로서 상대방의 타격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몸에 있는데 기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봐야 별 뭐 의미가 없는 거죠. 그죠? 기부터 모아야 되는 거죠. 기부터 모으고 동작을 그 기를 모으면 동작은 큰 의미가 없어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몸이 빠르게 움직이면 혈이 꼬이니까 천천히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상대방이 몸이 차가운 사람이라도 내가 몸이 뜨거우면 상대방이 빨리 지치죠.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옳다 이 사람이 옳다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떻게 수련을 하느냐, 어떻게 자신만의 어떤 무술을 단련을 시키느냐, 어떤 스킬이냐, 뭐 실전 경험이 있냐 없냐,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죠? 근데 보통은 기술련을 제대로 한 사람이라면 보통 한 방에 가죠. 그죠? 보통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스마트폰이 속도가 10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태양인이나 기술련을 많이 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스피드가 5 정도밖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파워가 5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몸 무거워지니까. 팔을 이렇게 팔을 만약에 이 사람이 10번을 뻗을 수 있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몸이 뜨거운 사람을 만나면 한 5번밖에 못 뻗는 거예요. 그리고 지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게 더 나아가면 소위 말하는 장풍 같은 걸 쏠 수가 있죠. 근데 저는 장풍 같은 걸 잘못 쏘면, 그러니까 이 대용량 배터리 정도 되면 장풍 같은 걸 쏘겠죠. 장풍 같은 걸 쏠 수 있는데 자주 쏘면 어떻겠어요, 그죠? 배터리가 이렇게 닳아서 없어지겠죠. 그죠? 배터리가 빨리 닳겠죠. 장풍을 많이 쏘면. 뭐 그런 거예요, 그죠? 무술을 오래 한 사람, 특히 기술련을 오래 한 사람은 사람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왜냐하면 이 대용량 배터리가 되면 그 스마트폰을 충전을 해주게 되면 스마트폰이 돌아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필히 이 대용량 배터리들은 사람을 고치는 능력이 자연스럽게 생겨요. 그러면서 뭐가 또 능력이 생기냐 하면 상대방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현재 어디가 아픈지를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안 좋은 분자가 느껴지거든요. 나중에 고차원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상대방이 어디가 아픈지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상대방의 아픈 곳을 낫게 해줄 수도 있고, 만약에 거기가 약점이다 그러면 거길 때릴 수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상처가 입었을 때 회복도 빠르고, 보통 이 회복을 빨리 시켜주는 그쪽으로 전문화가 되어 있는 거는 게임 같은데 뭐 힐러라고 그러죠. 뭐 한의원, 한의사. 그러니까 뭐 손가락 같은 게 베이면 빨리 연고 같은 거 안 발라도 빨리 아무는 거죠. 상처 같은 게 빨리 회복이 된다든지 세포 재생 속도가 빨라진다든지 뭐 그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죠? 아무튼 모으기는 굉장히,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무술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기는 굉장히 모으기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일단 모이면, 기는 일단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가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것도, 기가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것도 기를 모으는 것만큼 중요하고, 기를 꼭 적소 꼭 써야 될 때만 기를 써야지, 기를 무턱대고 낭비하다가는 큰 화를 당할 수 있다. 뭐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죠?